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세상에 공주가 아니라 마녀였다니 잠자는 숲속의 공주입니다. 왕자는 올해 16으로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 외국을 돌던 중 이웃 나라에서 한 공주를 만났는데 탐스러운 금발을 귀 뒤로 넘기며 새초롬이 웃는 모습의 왕자는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공주도 자신을 바라보는 왕자의 모습을 보며 떨림을 느꼈고 둘은 금방 연인이 되었는데 두 사람은 결혼을 바랬지만 공주의 부모인 왕과 왕비는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원인은 공주가 태어났을 때 받았던 마녀의 저주 때문이었는데 공주가 진정한 사랑을 찾는 날 영원한 잠에 빠질 것이라는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마녀는 공주가 저주에 걸리면 공주의 몸을 뺏기 위해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는데 마녀의 힘을 알던 왕과 왕비는 어떻게든 둘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공주는 왕자와 사랑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왕자의 품에서 공주가 서서히 눈을 감던 날 그는 그녀를 놓지 못한 채 울부짖었는데 공주에게 걸린 저주를 푸는 방법은 아무도 몰랐고 왕자는 공주가 잠이 든 후에도 곁을 떠나지 않다 결심을 했습니다. 공주 곁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는 결심으로 그렇게 죽이다 보면 찾아올 마녀를 죽이고 저주를 풀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왕자는 마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어 다가오는 모두를 단칼에 죽이면서 귀기 어린 눈으로 유리관에 안치된 공주의 몸을 지켰습니다. 곧 세상 모두는 왕자마저 마녀의 저주를 받아 미쳤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공주의 부모인 왕과 왕비뿐 아니라 자신을 걱정해 찾아온 부모까지도 죽인 폐륜하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왕국은 왕과 왕비를 모두 잃고 분열과 쇠퇴를 거듭해 결국 멸망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왕자는 공주의 곁을 떠나지 않아 세상은 왕자를 마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악덕한 마왕아, 순순히 내 칼을 받고 죄 없는 공주를 풀어줘라. 내 놈은 마녀냐? 아니면 마녀의 사주를 받고 온 어리석은 녀석이냐? 감히 내 놈이 공주를 탐하려 하느냐? 너무나 오랜 시간 공주의 곁을 지켜왔던 왕자는 자신에게 접근한 모두가 마녀처럼 보였다. 정상적인 사고는 점점 불가능해졌고 그저 이렇게 찾아오는 이를 죽이다 보면 공주를 깨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용사라고 칭하며 자신을 처치하러 온 사람도 그의 눈에는 마녀의 끈앞풀로 보일 뿐이었다. 내가 마왕에게 죽다니. 세상의 정의는 소멸했는가? 나는 마녀만 죽이면 된다. 내게 다가온다면 마녀라 생각하고 뵐 뿐이다. 왕자는 자신을 마왕이라 부르며 달려드는 용사들을 죽일 때마다 괴로웠지만 그에게는 마녀를 구분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다가오는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며 공주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은 그의 힘을 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를 위한 그의 마음은 시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졌지만 기력은 쇠하고 날카로운 검은 무뎌져만 갔는데 결국 왕자는 어느 날 나타난 용사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왕이여, 부디 다음 생에서는 죄를 뉘우치길 바라오. 내가 죽으면 마녀에게 천벌은 누가 내리는가? 어리석은 용사여. 너의 하찮은 정의가 결국 공주를 죽이는구나. 나는 마왕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국의 왕자다. 내 죄가 있다면 공주와 진심으로 사랑했던 죄밖에 없다. 용사는 마왕의 마지막 말이 자신을 흔들기 위한 발악으로 생각해 주저없이 마왕의 목을 베었지만 소문과는 달리 키스를 건넸음에도 깨어나지 않는 공주를 보자 마왕이 했던 말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용사는 무너진 왕성에 들어가 기록을 찾아보고야 마왕이 했던 말이 진실임을 깨달았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죄책감과 책임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용사는 황급히 공주가 안치된 곳으로 돌아가 이전의 왕자처럼 마녀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왕국으로 마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잠든 공주를 보기 위해 마왕이 지키던 탑으로 몰려갔지만 용사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 경고했습니다. 마녀는 죽지 않았어. 공주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이 그 증거야. 마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니 접근하는 자는 마녀라고 생각하겠어. 사람들은 마왕과 똑같은 말을 하는 용사를 보며 마왕이 죽으면서 저주를 내렸다고 했는데 모인 사람 중에 하나가 타이르려 다가서자 용사는 주저없이 그를 베어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왕이 죽자 더 흉악한 마왕이 탄생했다며 비탄을 감추지 못했는데 용사가 마왕이 됐다는 소문은 그를 키운 유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걱정이 된 나머지 그를 찾아가 눈물로 설득했고 상관없는 공주를 지키기 위해
왜 목숨을 거냐고 울부짖었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바보짓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저 여자를 제가 끌어내겠어요.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도련님을 온 세상의 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유모는 공주가 누워있는 유리관으로 성큼성큼 다가갔고 용사는 유모를 향해 검을 겨눴지만 차마 해칠 수는 없었는데 용사가 고민하는 동안 유모는 유리관을 열어 공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모가 공주를 유리관에서 꺼내려고 하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용사는 유모의 등을 베었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유모는 마지막 말도 잊지 못한 채 그대로 죽었습니다. 용사는 유모를 죽인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하염없이 유모의 시체를 바라보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지만 유모의 시체를 묻고는 다시 공주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석연찮았는데 용사는 유모가 이렇게 먼 거리를 올 건강 상태가 아니라는 것과 칼을 든 자신에게 살기를 품으며 덤벼들 만큼 강단 있는 여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마녀가 아닐까 의심이 갔지만 유모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그저 착각으로 치부했고 관에 누워있는 사람이 공주일지 마녀일지 확신 없는 상태에서 죄책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용사의 눈은 꺼멓게 죽어갔고 피키가 사라진 얼굴에는 점점 살기가 드리워 결국 용사도 이전의 마왕이라 불린 왕자와 같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모를 죽인 이후 거리낌 없이 찾아오는 모두를 죽였는데 거친 싸움을 반복하며 입은 상처와 상처에서 흘린 피로 더러워져 갈 때쯤 드디어 공주가 깨어났습니다. 용사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찾아온 마을 처녀를 죽이자마자 발생한 일이었는데 용사는 마침내 마녀가 죽어 공주가 깨어났다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자신과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용사는 공주가 사랑스러운 시선을 보내주길 기대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용사는 봉둔한 발에 피칠갑이었고 그런 용사를 공주는 더러운 벌레를 보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용사는 자신의 상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에 당황했고 유모를 죽인 이후 생겨난 두려움과 의심이 급격하게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인을 위해 공주에게 다가가려 하자 공주는 진저리를 치며 두려워할 뿐이었다. 이 괴물 대체 뭐야? 괴물아, 썩 꺼지거라. 공주의 비명과 외침을 들으며 크게 혼란에 빠진 용사는 너무나 당황해 굳어버렸고 머릿속에는 의심과 혼돈이 계속해서 몰아쳤다. 때마침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찾아왔던 한 왕자가 혼란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는 괴인에게 몰래 다가가 목을 쳤다. 공주를 지키기 위해 인생을 바쳤던 용사는 그렇게 죽어버렸다. 공주, 진정하시오. 마왕은 내가 처치했어. 나는 저 먼 곳에 있는 왕국의 왕자요. 왕자님. 왕자가 보기에 공주는 자신이 잠들었던 때와 너무 다른 풍경에 커다란 혼란을 느끼는 듯했는데 왕자는 당연하다 생각하며 공주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주, 그대가 마녀의 저주에 쓰러지고 나서 마녀는 마왕을 소환해 그대의 곁을 지켰어. 아주 간악하고 잔인한 마녀였지. 하지만 그대가 이렇게 무사히 깨어난 것을 보니 마녀의 저주가 효력을 다했나 보. 이제는 안심해도 돼요. 이제 나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 진정한 사랑을 나눕시다. 공주인 척하던 마녀는 왕자의 말을 듣더니 그제야 환하게 웃었는데 마왕은 아니지만 그동안 공주의 몸을 차지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들키지 않고 제대로 성공한 듯 싶었습니다. 왕자의 말을 들어보니 자신이 깨어나면 사람들은 마녀가 죽었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이 덜 떨어졌지만 잘생긴 왕자는 적당히 맞춰만 주면 진정한 사랑이라 착각하면서 자기를 위해 살 것입니다. 오, 왕자님 감사합니다. 마녀는 눈물을 흘리며 쓰러지듯 왕자의 품에 안겼고 왕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으로 마녀를 부축했는데 왕자의 표정을 보며 마녀는 고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무나 멍청하게 느껴졌는데 목이 잘린 마왕의 시체를 뒤로하고 왕자와 마녀는 진짜 왕자와 공주처럼 서로를 감싸 안은 채 탑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탑을 나가기 직전 마녀는 목이 잘린 마왕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봤고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옛날 공주가 태어난 날 저주하던 마녀가 보여준 그 소름 끼치는 미소였습니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세상에 공주가 아니라 마녀였다니 잠자는 숲속의 공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